여러분 지금 선생님과 함께 일제시대부터 좀 배워왔죠. 일제시대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총과 칼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그리고 펜으로 역사학자, 문학자, 그리고 국어학자, 이분들의 또 노력으로 우리 민족이 결국 광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얼마 되지 않아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리고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6.25 전쟁에 어떤 나라가 참전했고 그 전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도록 할게요. (8.15) 광복 후 남과 북에는 각각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후 남북한 정권은 대립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국제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심화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을 누를 수 있을 만큼 강한 수준이었는데, 이들은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남한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전쟁에 대비하지도 못한 상태였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북위 38도선을 넘어 예고 없이 남친, 즉 남한 쪽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공격당한 북군은 전쟁 3일 만에 남한의 수도인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이후 북한군은 거침없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북한군에 밀리던 북군은 전쟁 2개월 만에 낙동강을 최후 방어선 삼아 싸우게 되었죠. 한편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은 6.25 전쟁 다음 날 국제연합, 즉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국제연합은 남한을 돕기로 하였죠. 이때부터 6.25 전쟁에 여러 나라가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 간의 전쟁은 어느새 국제전쟁의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제연합은 전쟁을 돕기 위해 16개의 나라로 구성된 국제연합군을 파병하고 물자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외에도 많은 나라가 남한을 돕기 위해 전쟁 물자를 지원하고 의료 지원 활동을 하였죠. 9월 15일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전세를 뒤집고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대감마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자 9월 28일 마침내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죠. 이후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폭풍과 같은 기세로 38도선을 넘어 북쪽으로 올라갔고, 북한군의 심장부인 평양을 거쳐 마침내 압록강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곧 끝나고 통일이 될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네, 어때요? 6.25 전쟁이 발발해서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남한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힘을 입어 다시 올라갔죠. 이대로 전쟁은 끝났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이대로 전쟁이 끝났다면 남과 북은 통일된 대한민국이 됐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도, 그리고 유엔군도 생각지 못한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선생님의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완전히 뒤집은 국군과 국제연합군. 이들은 거침없이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중국은 자신들의 턱 밑까지 군대가 올라오자 위협을 느꼈습니다. 1950년 10월 중국은 전쟁에 개입하기로 하고 중국군을 보냈습니다. 밀려드는 중국군과 혹독한 추위에 배고픔까지 겹쳐져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11월 28일 후퇴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51년 1월 4일 다시 서울을 중국군과 북한군의 손에 빼앗겼죠.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후퇴하면서 대규모의 사람들도 함께 피난을 떠났는데 이 사건을 일사후퇴라고 한답니다. 한강 남쪽으로 후퇴한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승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총공격을 퍼붓고 빼앗긴 서울을 되찾게 되었죠. 이후 양측이 38선에서 팽팽히 맞서는 상태가 계속되자 소련은 휴전협상을 제안하였습니다. 휴전협상이란 전쟁 당사자들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의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휴전에 결사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전에 대한 남북 간의 생각 또한 너무 달라서 협상도 쉽사리 성사되지 못했죠. 한편 휴전협상이 시작되자 남과 북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북위 38도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를 거듭하였는데 결국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과 중국, 북한은 휴전선을 정하여 전쟁을 멈추기로 약속하는 휴전협정을 맺었답니다. 이때 생긴 휴전선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강원도 철원군을 기준으로 38선과 비교해보면 더 북쪽에 위치하죠. (6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남과 북은 이 휴전선을 경계로 갈라져 있으며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아까 냈던 문제의 답을 찾았어요? 국군과 연합군, 유엔 연합군이 승리를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이 나라의 개입으로 우리가 다시 서울을 빼앗겼죠. 그러면서 전투는 계속되고 결국 우리는 지금의 38선을 기준으로 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휴전을 하게 되고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이 있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유엔이라는 하나의 군대로 이끌어가지고 우리도 그 어떤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는지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45년 창설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투지원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을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한국으로 보낼 것을 결의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틀 전, 제일 먼저 미국은 해군 공군을 즉각 파견, 며칠 후 일본의 주둔해 있는 지상군까지 투입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캐나다도 공군, 해군에 이어 지상군까지 2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자유수호라는 빛이 아래 전장을 이겼고, 파병 의사를 밝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40일간의 긴 항해 끝에 도착. 북한 지역의 철도, 교량 등 적의 보급로 차단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사막지대가 많은 한국의 지형과 총력은 에티오피아 지원군에게
총칼의 공포만큼이나 혹독한 고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아메리카 유일한 선전국 콜롬비아는 미군 7사단과 24사단의 배수들 중공군의 진지를 기습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 참전 용사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한국을 향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호주군은 경기도 가평을 사수하라는 연합군의 명령에 따라 중공군과 이틀간 치열한 전투를 승리해 큰 희생을 각오하고 미 공군에게 대대 위치를 알려 합격을 이뤘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상군을 보내온 필리핀. 당시 필리핀은 공산 반란군과의 교전으로 국내 정세가 매우 위급함에도 대대급 규모를 파병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될 즈음 중공군은 쉴 새 없는 공격으로 유엔 연합군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태국군은 돌격해오는 중공군을 물리치고 끝까지 고지를 사수 작은 호랑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중공군 5만여 명의 총공세로 국군과 연합군의 피해가 차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비 여단의 후방에 있던 터키군 4,500여 명은 협곡의 불리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악전 고투 끝에 중공군의 공격을 3일간 지연시켜 국군과 연합군의 큰 희생을 막아냈습니다. 어때요? 국제연합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6.25는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국제연합군이라는 도움으로 이제 휴전이 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6.25 전쟁이 일어난 원인, 그리고 참전한 국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몇 년도에 북한이 어디로 내려왔고 국군은 어디서 막았으며 다시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어떻게 다시 북한 쪽으로 밀고 올라왔는지,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38선까지 내려왔게 됐는지, 그리고 결국 휴전을 하게 됐는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디딤노트에 잘 정리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백지도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